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대종사님의 발심 대종사님 구도 속에 그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교법, 우리가 일원상을 근원으로 한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게 대종사의 구도에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의 기원이 있다. 이게 시작이 있다 이거죠. 그과 이게 연관성이 깊게 관여돼 있다.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 구도를 빼놓고 교법을 논한다는 것은 대종사님의 진짜 그 피땀과 정성과 그러한 그 내용이 결핍되고 그냥 빠지고 뭔가 대종사께서 뭐 이렇게 대각 후에 그냥 번쩍 교법을 내놨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내용이 바뀌어도 동호반복적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한 네 번 정도 할 것 같은데 최초 보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최초 보고를 설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어, 대종사님의 교법을 또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최초법어라는 건 뭐예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시고, 대각이 언제예요? 우리가 대각개교절이 4월, 이게 1916년, 원기원년 4월 28일. 이게 음력 3월 26일. 그러니까, 4월 말이죠, 4월 말. 4월 말에서 한 두 달 정도 뒤에 최초 보고를 설하십니다. 두 달 정도, 두 달. 그러니까 양력으로 4월이면 한 두 달이면 6월 또는 7월. 6월로 봐요, 6월. 6월 정도에. 지금 오늘이 오늘이 6월 말일이에요. 6월 30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때쯤에, 지금 이 시제가 도뜨레미, 길룡리의 도뜨레미 범연동 이 시제가 지금은 그 건물이 화재로 소실돼 있지만 어, 기와집이죠. 기와집 거기서 제자들 처음에 그 믿고 따랐던 제자들 뭐 40여 명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최초 보고를 설합니다. 자, 제가 시점을 말합니다. 왜 시점을 이렇게 말했냐면 대각을 하시고 한 두 달 정도 뒤에 최초 보고를 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 보고는 대각 이후에 하신 거기 때문에 대각의 분상에서 나오는 소태산 대종사의 그 교법이지만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은 발심 구도했던 대각 전 과정이 여기에 관통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 차잖아요. 또, 또 일부는 말하기도 합니다. 대각 기후에 색설한 거니까 이것은 구도하고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구도하고는 그렇게 무관하지 않고 대각이란 이 사건에 의해서 최저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구도하고는 그렇게 연결을 많이 시키는 것은 어, 대각의 성격을 조금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이 교법은 개각을 통해서 나온 교법이지만 대종사의 구도의 경험, 구도의 체험과 그런 내용들이 대각을 통해서 교법화됐다.
라고 봅니다. 최저법원은 수신의요법, 재가의요법, 강자약자 진화상의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일교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의 그 구조와 어느 정도 뭡니까? 프레임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특히 수신 제각까지는 비슷한데 치국 평천화의 내용은 강자약자 진화상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따로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그중에서 수신의 요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최초법과 관련된 법설이 있습니다. 법설. 그 법설이 회복 24호 그게 1936년 4월 5월 합범 나의 가르치는 것은 인도상 요법이 주체이다라는 제목으로 설하시게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제군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법으로 말하면 신통 변화도 제2 문제로 두고 우선 1번으로 신통 변화를 취급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행하여야 할 그리고 이쪽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수신의 요법, 단체와 단체의 진화상 요법, 이게 강제학자 진화상 요법과 관계가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등을 주체로 하여 가르치나니 이렇게 뒷말이 그러고 나서 그 가르치는 대로만 이대로만 이게 최초고보대로만 공부하여 나아간다면 복족, 해족을 얻는다. 그리고 떳떳한 자고로 떳떳한 도를 놓고 요행수나 바라는 것은 소인의 짓이요 우자의 행위니라. 해서 최초고보를 행하는 것이 인도상요법이고 이것이 떳떳한 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죠. 최초고보는 최초고보에서 첫 번째가 수신의 요법인 여기서 수신하면 그 몸을 닦는다. 이렇게보다는 이 신은 자신에서 자기를 닦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이렇게 몸, 마음 이런 구분법의 신이 아니고요. 자신, 나. 이게 자기를 이렇게 닦아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 언어가 참 시대에 따라서 복잡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신하면 우리는 이렇게 몸 이렇게 하잖아요. 몸신 그래가지고 몸 하는데 신은 자신에서 자기를 예, 총체적인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해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요 내용의 정리는 정산종사님이 상당히 뒤 시절에 했지만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설했던 최초법을 정리를 한 것이죠. 수신의 요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이거 정말 이것도 한번 잘 새겨봐야 될 내용이고, 둘째가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노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정신 수양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셋째가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사리 연구와 관계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가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이게 작업취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면 수신의 요법은 대종사님께서 사막을 수행해 가는 것이 수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대각하고 2달 정도 뒤에
이 최초법을 설할 때 수신의 요법을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의 체험을 통해서 그 속에서 대종사님이 계속 시행착오도 해가면서 했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밝혀놓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이 수신의 요법에 나와 있는 이 사막수행의 이 방법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구도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행하고 또 그 뭐라 할까 그 시행착오에 거치고 그것을 계속 단련해 왔던 그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시대,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사실은 대종사님은 서당 뺏기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중에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대종사님이 사셨던 길룡리를 또 시골이 뭐래요? 시골이 뭐예요? 시골이 뭐예요? 완전히 시골에서도 그 뭐지, 뭡니까? 정말 엄청난 시골. 이걸 표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말도 못하는 시골. 배움이 없는 시골. 교육도 없는 시골. 이렇게 근데 제가 접한 문헌을 보면은 영광에 정말 그 교육이 영광의 근대 교육이 막 뭡니까? 그게 봄에 보면 꽃이 이렇게 펴 이렇게 싹이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광에 팍 일어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서 이게 밑으로 서울에서부터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영광에서 3.1운동이 셉니다. 그것도 그 학생들에 의해서 굉장히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저는 대종사님이 그 경문을 할 때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면면이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감각이 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해라. 이게 바로 수신이다. 그래서 혹시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과정에서 배움, 배움에 대한 대종사님의 이 끝없는 그 열정과 그 뭡니까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빠져 있다고 하면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트를 어긋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대종사님은 익산정부 건설하고 나서 도서실을 마련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나중에는요, 새롭게 진 건물에다가 큰 한 칸을 도서실로 만듭니다. 거기에 책을 나름대로 보고 그 책이 원광대학교 도서관의 근거가 됩니다. 시초, 원형. 거기서부터 원광대 도서관이 커집니다. 이런 지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왜, 첫 번째, 이 시대에 따라 학업에 종사해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 이것은 물질 개벽이 되는 시대에 정신 개벽을 하는 그 길에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것, 수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되면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정신 수양을 설명하는데 이 최초 법의 내용이 독특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교육품에 나오는 그 정신수양의 그 요지,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봐서도 수신의 요법에 나오는 이 정신수양의 방법이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거지만, 나름 뭐랄까 좀 성격이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정신을 수양하여서 분수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여기서 분수가 나옵니다. 분수. 네 분수를 알아라 할 때 분수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게 그래요. 신분사회에서 분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분수라는 것은요. 각자 처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마땅한 정도, 거기 그 상황에 그 타당한 정도, 이걸 분수라고 한 거죠. 나이에 따라서도 분수가 다르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은 옛날에 공자님은 50이면 지천명, 천명을 알아야 돼. 천명을 아는 게 분수를 아는 겁니다. 50대 갖고 천명도 모르고, 잠깐만, 저 사람은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천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60이 돼 갖고 이순 좀 이렇게 너무 말도 좀 잘 듣고 해야 이게 분수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나이를 먹은 사람이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60이 넘고 이게 나이가 먹었는데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이게 좀 귀에 좀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좀 나무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분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분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 상황상하게 그 처한 상황에 마땅한 정도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역할을 잘할 때 그렇게 할 때 안정을 얻는다.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근데 사실 이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수행의 방법 중에서 이 수행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나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재밌어요. 희노애락의 경우를 당하여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보통 희노애락에 당해서 뭐 끌려가지 말으라든지 거기서 거기 빠지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어 거기 휩쓸려 가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정의를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신수양의 방법 중에서 그 수신의 요법이 아주 독특해요. 저는 이게 대종사님의 구도의 체험이라고 봅니다. 구도 과정에서. 근데 대종사님 말씀도 나와요. 외정정, 내정정. 그러니까 대종경 수행품 19장에 내정정, 외정정 나오는데 내정정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외정정 하면서 뭐라고 말하자면 대종사님께서 정정이라는 것은 정할 정자이다, 고요할 정자니까 마음이 정해지면 고요해진다. 마음이 딱 안정을 하면은 고요해진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수양의 다른 표현으로 정정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 이 대정경이 나오니까 우리가. 근데 이 외정정 바깥으로 경계를 대할 때 그게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동하는 경계 지금 언제 이렇게 경계들이 있어서 언제 이렇게 뭐 생각을 깊게 할 틈도 없고 쑥쑥 이렇게 막 쳐야 돼요. 이럴 때 먼저 반드시 대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대의를 딱 세워놓고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해요. 그 대의에 맞게끔 취사를 딱 해서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지치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해를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노애락의 경우를 당하여 정의를 잃지 아니한 것에 그 대중사님의 법설이라고 봅니다. 외정정. 근데 이게 독특해요. 수신을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정신수양 하면은 작업취사하고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데 이것은 작업취사하고 정신수양은 동전의 앞뒷면 같이 설명이 됩니다. 이 설명 체계가 이것도 대종사님의 어, 구도 체험이라고 저는 감히 말해 봅니다. 감히 그렇다 치면 아, 세 번째도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일과 이치를 연구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장 그 한문투로 말하면 사리 연구죠. 그러니까 사리 연구를 풀어서 풀어서 말하면 일과 이치를 연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리 연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종사님이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요 문제가 나옵니다. 허위와 사실. 이걸 저는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에 허위, 헛된 것에 많이 노출되셨고, 그것을 구분해내고, 그것을 이제 외면하는, 그런 허위적인 것은 밀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에 대종사님이 구도한 시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이게 대종사님께서 수신이란 것은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이 허위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리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비와 이해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 시비 이해. 아, 복잡해요. 옳은 일인데 해로워. 옳은 일을 하면 해로운 경우를 당할 때가 많아. 이로운 일인데 옳지 않아. 그럴 수 있죠? 뭘 선택하겠어요? C이면은 무조건 이롭고, B이면 무조건 해롭고, 그렇잖아요? 이게 C, B 이해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대종사님 구도 과정에 이 12 이해 이 문제가 아주 당신의 삶에 쫙 스며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해보면 그게 해로움이 올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당한 고락을 행하라 말합니다. 정당한 고락 중에서 무엇이 정당한 고락이면 역으로 말하면은 옳은 일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해로워. 이건 정당한 고락이고 부당한 고락은 이로운 것 같은데 이롭지만 그것이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 하여간 이게 대종사님이 나중에 서 정당한 고락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대종사님의 장날 가서 물건도 팔고 타리파시도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 교법을 보면은 상업 관계 속에서의 그, 어떤 벌어지는 현실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물건도 팔고, 뭔가, 정보도 교류하고, 일체 일이 벌어지는 그런 현실. 또한, 작업 취사로요. 뭐라고 나오면 응용할 때 취사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취사는 주의심, 취사는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는 것을 주의를 하는 이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해라. 그래서 지행을 같이 해라. 이게 나와요. 지행을 같이 해라. 여기 뒤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행을 대조해라. 지행을 대조해라고 나오죠. 지행을 대조해라. 그렇죠? 이게 다릅니다. 수신요법에서는 지행을 뭐라고요? 같이 하라. 근데 지도인이 되면 지행을 대조해야 돼. 지도인이 지행을 자기가 잘했는지, 자기 말한 것을 제대로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는지를 대조하지 않으면은 말만 뻔질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나옵니다. 지행을 같이 해라.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 시대가요,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알면 말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그런 면이 많이 있었다. 아마 대종사님 구도 과정에 그러한 것이 그리고 대종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도사님 부친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 밥을 이렇게 떠먹으니까 너 이제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낸다 그러니까 어, 대종사님이 내가 아빠 놀라게 하겠다 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종사님이 그 노루목에 동학구 났다. 그러니까 그때 동학 난당들이 많아가지고 재산이 좀 있으면 그런 어, 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놀라셔가지고 지금 탄생과 뒤에 대숲으로 대종사님 부친께서 피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한 행동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수신의 요법을 했는데 이 수신의 요법은 정신수양, 사령고, 작업지사의 시원한 성격이 있다. 그리고 수신요법에서 그 최초법의 수신의 요법을 할 때는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을 같이 이건 대종사님의 구도의 산물이다. 대가서 뭐2달 만에 나온 그 법설이니까요. 그리고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너 수신해라. 그 말은 대종사님 표현을 하면 너 사막 수행해. 이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동호반복을 했잖아요. 최초법을 읽을 때, 수신의 요법을 읽을 때, 최초법 중에 수신의 요법을 읽을 때도 소태산이 구도 과정에 수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가,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